분류와 관련된 또는 분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 용어가 개념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또는 거기에서 사용되는 어떤 용어가 갖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개념, 그 다음에 내포, 그 다음 외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되는 우리가 만약에 자료 분류를 해야 된다거나 또는 자동차를 분류를 해야 된다거나 또는 사물을 분류해야 된다거나 어떤 현상을 분류할 때 그것을 분류해낼 수 있는 능력, 즉 그 인식하고 있는 단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대상의 본질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가, 그 본질을 이해하는 단위가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본질, 그 대상의 본질이 여러 가지가 특성이 있을 수 있죠. 하나의 특성으로 본질이 구성되지는 않으니까 그 대상이 갖고 있는 개념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특질적인 요소가 우리는 내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 내포에 의해 가지고 그 내포라는 어떤 우리가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통적인 요소,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특질적인 요소, 이것에 의해 가지고 A에서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외연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개념, 내포, 외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우리가 그러한 어떤 분류와 관련된 용어로서 분류와 관련된 용어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가끔씩 이렇게 패시다운이 작동이 안 돼서 또 다른 용어가 유개념, 종개념, 종차, 동의개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자료를 우리가 분류를 한다라는 것은 범주화한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나누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분리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을 범주화했을 때 어떤 것을 나누었을 때 어떤 것을 분리했을 때 우리가 보면은 계층적 요소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분류는 계층적 요소를 이루고 있을 때 어떤 건 계층적 요소를 이루고 있을 때 상위 개념에 속하는 것을 우리는 유개념이라고 하고 종속관계의 분류라는 것은 결국은 A와 B가 계층을 나누어서 있을 때 당연히 A와 B는 종속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어떻게 해요? 외연이 더 넓고 하나는 외연이 더 좁을 수밖에 없어요. 상위 개념은 외연이 더 넓고 하위 개념은 외연이 더 좁을 수 있는데 외연이 더 넓게 갖고 있는 전자, 그 외연을 더 넓게 갖고 있는 상위 개념을 우리는 유개념이라고 하고 그거보다가 아래 단계의 계층적인 관계로 봤을 때는 하위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종개념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속 자료가 또는 어떤 현상이 계속 분류되어 나간다고 하면은 유개념과 종개념 다시 또 유개념과 종개념이 반복되면서 더 이상 쪼개질 수가 없는 가장 하위 단계의 종개념이 있고 가장 최상위 단계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유개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류를 만약에 끝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최상위의 유개념에서부터 최하위의 종개념까지 분류를 해 나가는 것을 분류를 최종적으로 완벽하게라기보다도 상세하게 세분화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개념과 종개념 또는 유개념과 종개념 또는 A라는 개념과 B라는 계층을 나누는 또는 분리하는 어떤 A와 B를 분리하고 범주화하는 그 특징, 그것을 구분짓는 특징을 우리는 종차라고 얘기를 하니까 A라는 종과 B라는 종이 어떻게 돼요? 두 개의 요소가, 특질적인 요소가 다른 것을, 특징이 다른 것을 우리는 종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거와 관련해서 보는 것이
동의 개념, 동의 개념도 있고 또 우리 볼 수 있는 것이 반대 개념도 있고 반대 개념도 있고 또 우리 뭐냐면 모순 개념도 있습니다. 동의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가장 쉬운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자료를 갖고 예를 들면 제일 쉽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없는 정보학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사회과학 안에 경제학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경제학도 있고 또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학도 있고 행정학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법학, 행정학, 경제학은 사회과학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학, 법학, 행정학은 어떤 게요? 동일선상에 있어요. 동일선상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동의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회과학과 경제학과의 관계에서 사회과학과 법학과의 관계에서 사회과학과 행정학과의 관계에서 봤을 경우에는 얘는 뭐가 되는 것이에요? 종개념이 되고 얘는 유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어떤 우리가 분류를 했을 때 범주화했을 때 같은 위치에 있는 즉 어떤 레벨이 같은 곳에 있는 것을 우리는 동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대 개념이나 모순 개념은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하면은 반대 모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서로 두 개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건 어떻게 해요? 결코 같은 종 안에 같은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반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두 개가 아주 반대의 요소를 갖고 있다. 서로 다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 반대 개념인데 그럼 반대 개념과 무슨 개념은 엄격히 얘기하면 두 개가 조금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대소라고 크고 작은 거, 뭐 크고 작은 거 이런 것처럼 우리가 나눌 때 그 중간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지만 뭐 가운데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개념을 반대 개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모순 개념은 우리가 보면은 유무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죽는 거와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죽는 거 사는 거 사이에 죽은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닌 개념은 없죠. 그죠? 그거를 우리는 모순 개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있고 없고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거는 없으니까 모순 개념이라고. 이게 동전에 앞뒤 하면 앞과 뒤 하면은 중간이 있나요? 앞뒤. 동전 같은 경우에는 앞과 뒤 하면 두 개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A 아니면 B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 A 아니면 B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을 모순 개념이라고 하고 그 중간에 뭔가가 존재할 수도 있으면 반대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의 개념과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동의 개념, 반대 개념, 모순 개념. 나중에 분류를 하다 보면은 이거는 개념이라고 보기도 하고 상관관계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상관관계도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뭐라는 거예요?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서로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했냐면 그 관련성이 그 연관성이 모두 똑같지는 않아요. 원인과 결과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일 수도 있고 하나는 뭐도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응용과 어떤 적용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어떤 A라는 거와 B라는 것이 서로 뭘까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고 원인을 줘서 결과가 되기도 하고 또는 이론을 줘서 적용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관계가 있는 것을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류와 관련된 용어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충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뭐 쭉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이게 책 유개념 안에 종개념이 있고 이게 또 조유 개념이 되면서 종 개념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피부색과 직립보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찍립보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나눠질 수 있고, 피부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눠질 수 있고, 그럼 피부색과 찍립보행은 뭐가 되는 거예요? 특징적인 요소가 되는 A와 B를 나누는 뭐가 되는 것이에요? 종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유개념, 종개념, 종차와 관련된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해봤고요. 나중에 종차라는 것이 결국은 종차가 뭘 알아야 돼요? 개념의 특징적인 요소를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떤 종의 특징적인 요소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는 사회과학과 법학과 행정학을 나누는 특징, 사회과학의 특징, 아니 뭐야, 경제학과 법학과 행정학을 나누는 각각의 나눌 수 있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각각의 종이 경제학이 가진 특성을 알아야 되고 그 종이 갖고 있는 특성, 그 다음에 법학이 갖고 있는 종이 갖고 있는 특성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행정이 갖고 있는 종의 특성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각각의 종이 갖고 있는 특성을 알아야 그 종차에 따라 갖고 서로 다름에 주목해서 이것은 경제학에, 이것은 법학에, 이것은 행정학에 여러분들이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누는 기준이 정차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학 안에서 그다음에 밑에 경제학과의 관계에서 이제 유개념과 종개념. 그러면 경제학은 또 그 밑에서 쭉 경제사로 갈 수도 있고, 그럼 경제사에 가면은 경제사에서 아시아 경제사, 우리나라의 경제사, 아시아 경제사, 그다음에 유럽 경제사, 세계 경제사 이렇게 쭉 어떻게 돼요? 유개념, 종개념, 종속 관계가 계속 진행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류와 관련된 또 다른 이제 분류 용어를 한번 보면은 구분이라는 말도 하고 분류라는 말도 합니다. 우리는 구분과 분류를 뭐 하지 않아요? 서로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고 같은 개념으로 우리는 여기서 쓰기로 합시다. 우리 구분, 분류, 그 다음에 범주화 또는 분리 이러한 모든 것이 분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굳이 서로 나눌 필요는 차별해서 쓸 필요는 없어요. 우리 뭐 만약 논리학 같은 경우에서 학문적인 차원에서 구분과 분류는 조금 달리 변하기도 합니다. 구분은 위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위에 상의 개념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는 것에 더 집중을 한다 그러면은 분류 같은 경우에는 아래서부터 어떻게 해요? 위로 상승하는 구분 행위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과는 똑같지만 행위에 있어 가지고 어디 보면 탑다운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여러분들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다름에 주목해서 계속 내려오는 거죠.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면은 막 많이 나눠진 것을 어떻게 해요? 같은 것에 주목하고 점점 모아가는 이것이 분류란.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똑같이 공통적 특성에 분류는 공통적 특성에 분류해가지고 근거해서 계속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위에 같은 경우 구분은 두 개가 다른 속성에 근거하고 계속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의 무리 안에서. 그래서 결국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그것을 과정은 조금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류를 우리가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 구분은 디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것도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는 같은 의미로 범주화하는 행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의 요건 또는 분류의 요건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A와 B를 나눌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네. 두 개가 나눌 때는 모순 개념이나 반대 개념이 적용이 돼야 돼요.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류 기준은 A와 B를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하나로 통일돼야 되고 그리고 포괄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은 분류해야 되는 모든 대상이 있다 그러면은 그 대상을 다 뭘 해야 돼요? 그 대상에 다 적용되는 것이어야 돼요.
그 중에 일부는 이걸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일부는 이게 적용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명확해야 한단 말과 거의 비슷한 말이 여러분들이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적용을 했을 때 어떤 그 기준을 적용을 했는데 대상 중에 어떤 대상이 어머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춤을 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A라는 대상이 갈 자리는 여기, B라는 대상이 갈 자리는 여기 이렇게 어떻게 돼요? 중복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상호 배타적이 아닐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하면은 자료를 분류를 할 때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책이 한 권이 들어왔어요. 어떤 책이 한 권이 들어왔는데 그 기준이 그 자료를 분류하는 기준이 상호 배타적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책이 갈 곳이 5곳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용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면 A라는 주제에도 갈 수 있고 B라는 주제에도 갈 수 있고 C라는 주제에도 갈 수 있고 D라는 주제에도 갈 수 있으면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 곳에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한다.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은 이렇게 하자라고 우리끼리의 약속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살펴보게 될 분류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상호 배타적이 아니면 하나의 책이 왔는데 하나의 자료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여러 군데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책은 하나인데 갈 곳은 여러 개야. 그러면은 한 서너 개를 사가지고 각각 나눠서 놔요. 그러면은 만약 그렇게 돈다라고 했을 때 이용자 입장에서는 왜 같은 책이 여기도 꽂혀 있고 저기도 꽂혀 있고 여기도 꽂혀 있고 그럼 이 자료가 가진 특성은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용자는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분류가 가진 특성은 명확해야 되고 기준도 하나로 통일돼야 되고 대상으로 삼는 모든 어떤 대상을 다 포괄할 수 있어야 되고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 기준에 의하실 때 그러한 어떤 구분에 꼭 필요한 원리를 적용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구분 또는 분류의 3요소는 이 세 가지입니다. 앞서 얘기한 의견에 피구분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피구분체는 아까 포괄적이어야 된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피구분체는 대상이 되는 유개념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물일 수도 있고 자료일 수도 있고 우리가 도서관에 들어오는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 대상이 어떻게 해요? 구분을 할 때 그 대상 전체를 다 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포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분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어떤 구분 원리, 기준을 적용을 했을 때 어떤 대상, 피구분체가 대상이라고 얘기했어요. 피구분체가 대상이라고 하면 이 대상을 기준 또는 원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분류를 했을 때 아까 구분 원리는 뭐였게요? 하나여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일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일정한 구분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나타난 결과물이 뭐라고 얘기한다? 구분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KDC를 대상으로 한다고 KDC를 갖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다 KDC 아니까 한국 식진분류법을 아니까 KDC 한국 식진분류법 KDC를 가지고 살펴봤을 때 우리 학교 도서관이 이제 KDC를 적용을 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 학교 도서관이 KDC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이 KDC가 적용하는 피구분체는 뭡니까? 피구분체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우리 학교 도서관이 아니고 마찬가지 A라는 도서관에 A라는 도서관에서 KDC를 사용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KDC가 대상으로 하는 피고분체는 뭐가 될까요? 도서관의 책들, A 도서관의 장서들, 맞아요. 뭐가 될까요? A 도서관의 소장 자료가 되겠죠. 그죠? A 도서관의 소장 자료가 피고분체예요. 그럼 구분 원리는 뭔가요? KDC의 구분 원리는 뭔가요? 자료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나 주목하는 성질 또는 구분의 관점 또는 특성으로 지칭할 수 있는데 그러면 KDC가 구분 원리로 분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KDC가 분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 네. 예, 맞습니다. 정범준 학생, 권호연 학생이 얘기한 자료가 담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죠? 그게 구분 원리입니다. 기준, 자료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1차적인 KDC가 모든 것을 다 주제는 아니지만 1차적인 것은 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분 원리는 분류 기준은 주제입니다. 그럼 KDC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구분지는 가장 큰 구분지는 몇 개가 나올까요? 가장 큰 구분지는 네, 몇 개가 나올까요? 네, 10개 맞습니다. 왜? 십진분류법이잖아요. KDC는 십진분류법이니까 제일 큰 대주제가 10개 나와요. 그죠? 대주제가 10개. 그 다음에 또 대주제가 어떻게 해요? 십진식으로 전개가 되니까 대주제가 10개. 그 다음 주제가 100개. 그 다음 주제가 1000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십진분류법이기 때문에 구분지는 크게 가장 대구분지는 몇 개? 10개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10개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10개라는 구분지가 10개라는 것은 주제로 구분했을 때 KDC는 10개의 주제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존재하는 지식의 세계를 뭘로 봤다라는 거 크게 10개로 봤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비구분체 또는 구분지 또는 구분원리 이 세 개를 우리는 분류의 3요소 또는 구분의 3요소. 그러면 분류의 3요소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피분류체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분류지라고 얘기를 하고 분류원리 또는 분류기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분의 3요소는 피구분체, 그 다음에 구분지, 구분원리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다음 이어서 봅시다. 자료가 뭔가요? 분류의 원리 우리가 보면은 방금 우리 KDC에 대해서 얘기를 했듯이 대상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갖고 분류 원리 또는 분류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대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동차를 분류하는데 굳이 주제를 나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다양하게
대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기준을 적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물학 쪽에서 우리가 많이 분류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진화의 순서에 따라 가지고 많이 하겠죠.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우리 보면은 진화의 단계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거기는 구분 원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쭉 나누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분류 분류 개념을 적용하면 위에서부터 올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간의 연원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연원을 분류해서부터 위로 치고 올라가면은 진화의 순서에 따라서 치고 올라가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러한 특성이 그 위에 그 윗단계에서 어떤 특성에서 기인했는지를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위에서는 어떻게 계속하면서 자꾸 어떤 종은 진화가 더 많이 되고 어떤 종은 진화가 덜 되고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계속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류 또는 구분을 가장 체계적으로 가장 일찍 가장 많이 도입하고 있는 분야가 생물학 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학문이나 이런 세계뿐만 아니라 직업 세계 우리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우리 산업을 나누는 것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제4차 산업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죠. 그것을 그렇게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량을 하고 경제 규모를 파악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뭔가가 편리성을 갖다 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업 분류표에도 하고요. 산업 분류표에도 하고, 그리고 다른 버스를 구분하는 버스 구분표도 하고, 다양하게 모든 곳에서 많은 곳에서 이렇게 편리성과 편의성, 그다음에 어떤 업무의 효율성 또는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종사자 규모 또는 경제 규모 또는 이러한 이 산업 규모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한 곳에도 많이 분류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어떤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분류 개념은 적용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 세계에서 하고 있는 유개념, 종개념, 유개념, 종개념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다름에 주목해서 차이에 주목해서 동물과 식물의 차이에 주목해갖고 생물을 동물과 식물로 나누고 동물에서 어떤 척추동물 그 차이에 주목해서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을 나누고 척추동물 안에서도 어떻게 알을 놓고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서식하느냐에 따라서 또 나누고 무척추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어디에 주목합니까? 종차, 특징적인 요소의 차이, 특징적인 각 종에 따른 특징적인 요소와 다른 종의 특징적인 요소의 차이에 주목해서 계속 진화해 나가는 서로 분리해 나가는 그러한 것이 분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면은 우리 도서관 분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왜 이렇게 돼 있죠? 도서관에서 우리가 분류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자료죠. 그죠? 그래서 자료기 때문에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분류 체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보면은 가장 많이 우리가 도서관에서 쓰고 있는 분류 체계는 DDC,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KDC, 그리고 DDC가 가진 단점을 극복하고자 도서관계에서 만든 우리 보면 이프라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국제도서관 연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프라에서 만든 UDC 어떻게 보면 우리 전 세계에서 동일한 자료 분류표를 쓰면은 어떤
현상을 파악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전 세계의 지식의 생산량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쉽게 파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어떤 지식이 더 많이 생산되었는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전 세계의 지식의 양을 파악하기도 좀 쉽고, 그래서 동일한 분류표를 썼을 때는, 전 세계가 환영하는 동일한 분류표를 썼을 때는 그러한 것을 파악하기가 수월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단점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각 나라마다 그 언어에 따라 가지고 각 나라마다 지식의 생산량의 변화가 있는데, 그죠? 변화가 있는데 하나의 표준화된 분류표는 각 나라의 지식의 생산량의 특성, 또 그 나라가 가진 고유한 오랜 역사와 관련된 지식의 어떤 이 성장 발전을 이렇게 담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DDC나 UDC를 서양 위주의 분류표를 그대로 가져다 썼을 경우에는 우리가 가진 어떤 출판량의 그 분포 이런 것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와 관련된 우리나라 역사, 모든 것이 우리가 먼저 우리나라가 우선시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점은 있다. 그래서 UDC는 전 세계 표준화된 분류표를 우리가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류표는 뭘까? DDC의 한계를 조금 벗어났다기보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분류표로서 UDC가 제시가 되었는데,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LC 분류표가 있습니다. LC 분류표는 미국 의회도서관 분류표인데, 미국 의회도서관 분류표는 미국 의회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분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특수한 목적을 갖고 만들었는데, 분류표가 워낙 잘 만들어져 있으니 그것이 또 법령적으로 그거와 그 분류표가 잘 적용될 수 있는 곳에서는 LC 분류표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자료 분류는 이러한,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KDC 대신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NDC가 들어가겠죠. 각 나라의 10진 분류표가 여기 들어갈 수 있고, 그 외에는 세계적으로 법령되는 분류표는 전체 종합 분류표는 이 세 개가 좀 법령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자료 분류는 대체로 보면은 뭐가 학문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학문이 주제가 분류표 전개 및 항목 구성의 기준이 된다. 즉 분류 기준이 뭐라는 것이에요? 학문의 주제. 자료의 주제가 그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이 담고 있는 그 자료가 담고 있는 주제나 내용이 분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분류체를 우리가 보면은 10진식 또는 비십진식으로 구분했다. 즉 결과지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류지가 10개, 100개, 1000개로 나오거나, 그러니까 10진식이거나 또는 비십진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진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대체로 보면은 분류표의 기호를 뭘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10진식이 분류표가 가진 것은 전부 다 0에서 9까지니까 10가지죠. 그죠? 그래서 10진식 분류표는 여기에서 보는 DDC, KDC, 그 다음에 UDC 전부 다 뭐가 들어가요? D가 들어가요. 그죠? 10진식에 디시말, 그죠? 디시멀을 해갖고 10진식에 D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뭐겠어요? D가 없네요. 그러면은 LC 분류표는 뭐겠다? 비십진식이겠다. 그러면 LC 분류표는 뭐가 아니다? 분류기호가 1, 2, 3, 4가 아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0, 1, 2, 3, 4가 아니겠구나. 그럼 0, 1, 2, 3, 4가 아니면 가장 대체적으로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알파벳, 영어의 알파벳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은 똑같이 뭘 쓴다? 학문, 주제를. 그러면은 그 자료의 주제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자료의 일정한 특질, 여러분들 속성, 공통점이 분류 원리이고 대상 자료가 뭐가 되는 것이에요? 피분류체이고 그리고 분류되는 유개념 또는 종개념이 뭐가 되는 것이에요? 분류지가 된다. 그래서 십진식은 분류지가 10개에서 100개, 1000개로 나눠지고 비십진식은 아라비아 숫자를 몇 개를 썼느냐에 따라서 20개를 썼으면 20진식으로 변화하는 것이고 15개를 썼으면 15개씩으로 15진식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서관의 자료 분류를 분류의 분류 요소 3개를 가지고 피분류체, 그 다음에 분류 원리 또는 분류지로 했을 때 어떤 분류지는 뭐가 되고 분류 원리는 그 자료가 갖고 있는 일정한 속성, 특성이 분류 원리, 분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기에서는 3가지밖에 안 나왔는데 더 많아질 수가 있겠죠. 10진식이면 10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류지. 자료가 비분류체. 그 다음에 학문이 이제 주제가 분류 원리고 유개념, 종개념, 이렇게 최고의 유개념, 여기에 최하의, 최저의 종개념이고 여기에 다시 뭐가 유개념과 종개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반복될 수 있죠. 계속 내려가면. 또 여기 내려가면은 여기가 이것이 유개념이 되고 철학사 안에서 나눠지고 문학사 안에서 나눠지고 역사사 안에서 나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분류의 기본 원칙은 뭐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분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분류를 하는 행위가 그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한 포괄성과 일관성과 포괄성, 망라성이 그러니까 자료를 하나를 분류 기준을 하나를 적용을 했는데 뭐 그러니까 자료 전체를 다 포괄할 수가 있어야 되고 앞서 얘기한 상호 배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류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유개념, 종개념, 그 다음에 유개념, 종개념, 유개념, 종개념이 어떻게 돼요? 반복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계층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점진성을 가져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위로 갈수록 점점 더 개념이 외연이 확대되고 밑으로 갈수록 외연이 축소될 수 있는 그러한 개념, 분류의 원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류의 원칙은 또 하나 여기에서 설명한 것 외에도 이제 도서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는 뭐 하는 것이에요? 그 분류된 것을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자료를 분류한 것을 뭘로 바꿔야 돼요? 기호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기호는 뭐예요? 이용자와 도서관 사서의 약속인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KDC를 이용하는 KDC를 알려주고 KDC에서 100원 철학이고 200원 종교고 300원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서로의 약속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기호로 변환해 주는 것입니다. 철학책은 100번대를 주는 것이고 문학책은 800번대를 주는 것이고 어학책은 700번대를 주는 것이고 이용자와 도서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는 전환을 하고 그 언어는 우리끼리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자료 분류할 때는 저자의 의도나 목적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 나중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할 겁니다. 오늘은 자료 분류의 원칙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자료 분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여기서 수업 마쳐도 될까요? 네, 수업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교수님, 네, 저 21학번 정범준인데요. 네, 그 혹시 4월 7일 그 목요일 날에 예. 그 통영에서 열리는 다문화 교류 캠프에 그 부산 봉사단체 포피스 소속 교사 자격으로